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소유 파트. 자, 농지 소유 파트에 가면 제일 먼저 농지 소유 제한 나오죠. 농지 소유는 아까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경자 유전의 원칙. 교재 보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농업을 경영할 자만 농지를 소유하라는 뜻이죠. 경자 유전 원칙입니다. 그럼 법은 항상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해석? 반대 해석, 유추 해석, 착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반대 해석해 보면 농업을 경영할 자만 농지를 소유하라고 그랬으니까 농업을 경영하지 않을 자는 농지를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것들?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첫째, 농지 뭐예요? 임대차. 두 번째, 농지 사용대차. 세 번째, 농지 전세권. 네 번째, 농지의 위탁경영. 다섯 번째, 농지의 소작제도. 이 다섯 가지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아시죠? 사용대차 아시죠? 이건 유상, 이건 무상. 그 다음 위탁경영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 임대차하고 위탁경영은 비슷해요. 임대차하고 위탁경영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누가 주느냐. 두 번째, 농작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농지를 임대합니다. 그러면 저를 누구라고 그래? 임대인. 여러분은 임차인. 그러죠? 그러면 돈을 누가 주는 거야? 임차인이 임대인이 뭘 지죠? 차임을 지급하죠. 차임을 지급하고 농지를 쓰는 거죠. 그 대신 여러분이 농업 경영을 통해서 그 농작물이 발생하면 농작물의 소유권은 임차인 소유야, 임대인 소유야? 임차인 소유죠? 이게 임대차입니다. 됐죠?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농지를 경작해서 농작물 경작을 통해서 농작물의 소유권이 나오면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임차인 소유, 이게 임대차야. 위탁경영은 반대입니다. 제가 시골에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서 혼자 다 못하겠어.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농사를 참 잘 짓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농지를 갖다가 주는 거죠. 당신이 경작을 좀 해라. 그리고 저를 누구라냐? 위탁인. 상대방을 수탁인이라고 그래. 그럼 위탁인이 수탁인에게 농업 경영을 맡겼죠. 그리고 돈을 누가 주느냐? 제가 수탁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농업 경영을 통해서 그 농작물이 나오면 농작물 소유권 누구 거야? 위탁인 소유야. 그러니까 위탁인이 수탁인에게 뭘 지급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수탁인이 농업 경영을 통해서 얻은 농작물의 소유권은 위탁인 소유. 이게 위탁 경영입니다. 임대차하고 위탁 경영은 돈을 누가 주느냐? 농작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 경영, 전세권, 소작지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임대차하고 사용대차하고 위탁 경영이 있죠. 이 세 가지는 원칙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세권이 있죠. 소작제도 있죠. 이 두 가지는 절대 금지합니다. 절대 금지. 여러분 민법에서 전세권 공부하시죠? 민법에서 전세권 공부하셨죠? 전세권의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그렇죠? 그런데 전세권의 대상 중에서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는 안 된다? 농지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차 대상은 되는데. 맞죠? 농지는 왜 전세권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았나요? 농지는 왜 전세권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아? 농지는 왜 전세권이 안 되지? 자, 숙제 내드립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왜 농지는 전세권 인정이 안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 농지는 왜 전세권 인정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작제도. 소작들은 임대차와 비슷하지만 소작은 좀 다르죠? 소작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을 갖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부리는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반해요. 그래서 소작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 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농지의 뭐가? 전세권과 뭐는 소작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소작제는 왜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 소작하면 농지 소작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토지가 생각나잖아요? 박경리 그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길상이 생각났나요? 그러죠? 그럼 어떻습니까? 농지를 갖다 이렇게 소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금지하는 겁니다. 전세권은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이건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2번 예외 나오죠? 예외. 그러면 예외는 뭐죠? 이건 한마디로 경자 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가끔 출제됩니다. 다음 중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자, 이해하세요. 절대 함께하지 마시고. 첫째, 누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항상 뭐라고 했다? 공용. 뭐라고요? 공용. 공용은 뭐라고 했다? 만능. 공용은 항상 만능이잖아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한 농지를 소유하면 공용 목적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2번을 보니까 거기 제일 뒤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이 나오죠. 밑에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밑줄.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목적입니다. 시험 목적, 연구 목적,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시험, 연구, 실습지라고 해요. 시험, 연구, 실습지. 국립대학교의 농과대학에서 농지 소유하고 있죠. 또 농어촌공사 농지 소유하고 있죠. 연구 목적. 이런 경우일 때는 꼭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이죠.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는 꼭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도 일정가량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뒤에다 적어보세요. 뒤에다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소유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을 경영하면 뭐가 돼? 농업이 되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서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상속 나오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죠. 자,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이제 뭘 공부하고 있죠? 농지를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농지를 상속받아서 자기가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부분까지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대다 적어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 여러분 앞으로 1만 제곱미터를 1헥타르라고 그래요. 1헥타르. 보통 3,000평이죠? 그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농지를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농지를 1만 제곱미터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 아니야. 민법에서 상속은 비상속자의 사망 시에 자동 상속이잖아요. 1만 제곱미터 아니야. 상속은 다 맞는 거야. 자, 부모님이 농지를 시골에서 10만 제곱미터 농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단독 상속이라 합시다. 얼마를 농지 상속받아? 10만 다 상속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농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야. 누가 1만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up to you. 그렇죠? 내가 농지를 상속받아서 농업 경영하겠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농지를 상속받아서 나는 농업 경영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9만 제곱미터를 처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지를 얼마까지 상속받는다? 전부. 농지를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니까. 마음 먹기에. 내가 농업을 경영하겠다 그러면 전부를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농업을 경영하지 않겠다 그러면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하고 나머지 9만 제곱미터는 처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받아 자기 농업 경영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를?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1만 제곱미터는 자기가 농업 경영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냐? 임대차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5번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장기 영농자 이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장기 영농자 이농. 장기 영농자 이농. 8년 이상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얘기죠. 계속 농사를 지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남는 건 빚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 떠나자. 그러면 떠나자 했으면 어떻게 떠나야 돼? 네? 처분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지를. 그런데 농지를 얼마까지만 남겨놓는 것을 허용하겠다? 1만 제곱미터까지만 남겨놓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는 지난 8년 동안 농사지면서 농업 경영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 첫 번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네가 서울에 가서 살면 몇 년이나 살겠느냐? 못 살고 되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를 대비해서 1만 제곱미터 농지를 남겨놓는 것을 허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가 떠나겠다. 이농하면서도 얼마를 남겨놓을 수 있다? 1만 제곱미터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농지는 처분하는 얘기입니다. 그 1만 제곱미터는 또 뭐 할 수 있다? 여기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 금융기관 등의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고 그러죠. 자, 담보농지 취득, 담보농지 취득 거기다 밑줄 한번 잘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이 담보농지 취득이 뭔 줄 아세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담보농지 취득은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담보농지 취득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 아, 저당권 설정된 거, 경매로 취득하는 거, 담보농지 취득이다 이렇게 착각하시죠. 그게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뭐 우리가 뭐 공시법이라든가 또 이제 중개사법에서 담보농지가 나오면 이게 저당권 설정된 경매로 취득한 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다른 의미야. 보세요. 갑의 농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을이 누구란 얘기야? 채권 자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갑이 돈을 갚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 갑의 농지다 뭘 했어? 이제 경매실행이 들어갔어. 경매실행. 경매를 붙였다고요. 저당권에서 임은경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경매실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을이 경매를 붙여놓고 채권자도 이 농지를 갖다 경매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채권자가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만약에 을이 이걸 갖다 경매를 붙여놓고 내가 이 농지가 욕심난다? 그럼 내가 경매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이 을이 이 농지를 갖다 취득하면 이건 담보농지 취득하고 안 해. 이건 경매로 취득했다고 그래요. 경매에 의한 취득과 담보농지 취득은 전혀 달라. 담보농지 취득은 첫째 1차에서 유찰됐어야 돼. 2차에서 또 유찰됐어야 돼. 2번 이상 반드시 유찰이 됐어야 돼. 그러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은 20% 또는 30% 떨어집니다. 계속 유찰되면 농지가격은 한없이 추락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농민에게도 손해죠. 그러죠? 그래서 돈 받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걸 감안해서 반드시 2번 이상 유찰된 농지, 2번 이상 유찰된 농지를 채권자 을이
이 농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 을은 누가 있느냐? 반드시 2번 이상 유지해야 되고 이 을이 누구냐면 금융기관이어야 돼. 금융기관. 그러니까 개인은 안 돼요. 그럼 누구 대표로 농협협동조합 있죠?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있죠? 이런 금융기관 등이 어차피 2번 이상 유찰된 농지를 그냥 놔두면 농지가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돈도 받을 수 없으니까 채권 확보 대신에 이 농지를 금융기관이 대신 취득하는 것을 담보농지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농지취득은 반드시 2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첫째, 2번 이상 유찰됐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그건 일정 법인체. 법인체에서 대표 금융기관, 농협이라든가 은행 이들만 하나 개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담보농지취득입니다. 이 담보농지취득을 저당권에 경매취득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자, 이 금융기관이나 하더라도 자기가 경매로 들어갈 수 있죠. 경매로 들어가서 이걸 취득했다 하는 거하고 담보농지로 취득했다는 차이점 뭐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매로 취득했다는 것은 내가 농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반드시 농사 지을 사람이야 돼. 그런데 담보농지 취득은 농사 지을 생각 있어 없어? 추호에도 없어. 울며 겨자 먹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를 갖다 내가 농업 경영했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매로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보농지 취득은 농사 지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건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담보농지 취득은 거기 어때요?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7번 농지전용 허가 밑에 농지전용 신고입니다. 8번 농지전용 협의입니다. 자, 7번 8번 묶어요. 여러분 농지전용 허가 신고협의죠. 농지전용 허가 신고협의. 그럼 농지가 전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농지를 농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미 허가 신고 협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서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왜? 여기다가 단독주택 건축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요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다음 페이지 갑니다. 589쪽. (589쪽) 가면 그 9의 2에 한번 보세요. 9의 2. 9의 2를 보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 농지 최상단 부분에부터 최하단 부분까지 평균 경사율이 얼마? 15% 이상인 농지라고 되어 있죠. 뒤에다 가로쳐 놓고 한계 농지라고 합니다. 한계 농지. 농지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경사도가 15% 이상으로 한계 농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사지가 급경사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경매물권지를 보면 말이죠. 그 토지를 갖다 표현해서 급경사지, 완경사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급경사지면 보통 우리가 경사도 15도 이상이고 완경사지면 15도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농지 중에서 급경사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을 우리가 보통 한계 농지라고 해요. 그러면 한계 농지는 농업 경영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한계 농지는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 농지. 이 한계 농지 중에서 말이죠. 한계 농지 중에서 뭐가 나면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는 게 나옵니다. 영농, 여건, 분리농지. 영농, 여건, 분리농지. 이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한계 농지 중에서 말이죠. 이건 영농, 여건이 분리하다고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해줘야 돼. 고시. 보통 우리가 읍면적 있는 농지입니다. 그럼 이 영농, 여건, 분리농지를 시장 군수가 이렇게 고시를 해주게 되면 말이죠. 이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이제 우리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땅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소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경사 완만하면서 농지면서 농지 취급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농어가 펜션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 건축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이렇게 찍혔으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매물권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 중에 하나 농지가 영농여건 분리농지야.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경사도 15도 이상이면 한 개 농지를 하고 그 한 개 농지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고시를 해주는데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고시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농지법상 혜택이 주어진다. 아주 투자 가치가 높아진 땅이 된다. 기억하세요. 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물론 그 589쪽 하니까 10번의 가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떻습니까? 농업 경영하면서 농지 소유할 수 있겠죠? 또 하나만 답은 보세요. 매립농지 취득하는 경우 기억하세요. 매립농지. 그 매립농지는 뭐죠? 농지를 갖다 매립한 경우죠. 해서 농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매립하죠. 농지를 만들었다면 꼭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서산 아파트를 갖다 매립했잖아요. 매립 농지 만들었죠. 그럼 자기가 꼭 이거 농업 경영하자면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립 농지는 농업 경영하자면서 취득할 수 있다. 또 라번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수용은 공익 목적 수용한 거죠. 이런 것들은 농업 경영하자면서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교재 문제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공부했어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예외.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자, 첫째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용이니까 가능하다. 그렇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세 번째, 농지를 상속받아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자라도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소유할 수가 있다. 장기 용농자, 그동안 고생했다.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용 농 목적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했다면 더 이상 농업 경영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또 한계 농지, 농업을 경영하자면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어촌 공사라든가 또는 수용한 농지라든가 또 매립 농지를 취득하던 농업 경영하면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암기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좀 이해를 해버리면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게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이들은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내가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 소유하잖아요. 이 농지를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유는 뒤에 가면 농지 임대차 사유하고 1차입니다. 이 경우는 전부 다 농지 임대차가 가능하다. 또 아까 여기 보세요. 아까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했죠. 농업 경영할 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자쯤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이 농지 취득하고 자기가 농사 안 지을 거니까 뭐 한다? 임대차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담보농지 취득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590쪽에 농지 소유 상한 나오죠?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농지법은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 소유 상한을 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일반 규정 없고 특별 규정 세 가지만 있습니다.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상속이한 자이죠.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근해에서 소유할 수 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농지는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 전부 상속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단 내가 농업을 경영할 자가 아니라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나머지 농지는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내가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직접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농지를 상속받아서 자기 농업 경영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농지 소유의 상한이 얼마입니까? 1만 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1만 제곱미터 넘는 땅 있죠? 아까 9만 제곱미터. 나머지 9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유하면 되냐? 그 9만 제곱미터를 자기가 소유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해.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조건. 이런 조건은 그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는 나머지 9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2번이죠.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해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동안 이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보세요.
시골의 부모님 아까 농지를 10만 제곱미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를 상속받는다고요? 10만 제곱미터를 모두 상속받습니다. 얼마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마음먹게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서 내가 농업을 경영하겠다면 10만 제곱미터를 다 소유할 수 있어. 그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나는 공직생활을 계속 하겠다. 그럼 얼마만?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하고 나머지 9만 제곱미터를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소유했죠. 1만 제곱미터 소유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공직생활을 하죠. 이때 1만 제곱미터는 본인이 직접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거야. 직접 임대. 그러나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나머지 9만이죠. 9만 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 9만 제곱미터를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2번 이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가 이농하는 경우 얼마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1만 제곱미터는 또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직접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땅이 있죠. 1만을 초과하는 나머지 땅을 역시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조건을 소유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야. 에? 아까 이상이면 농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이어야 됩니다. 미만. 이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범위는 999제곱미터까지야. 그렇죠? 왜? 1000제곱미터부터 농업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 1000제곱미터는 누구 기준이다? 세대원 1인당 기준이죠? 세대원 1인당 기준? 세대원 1인당 기준 무한정 가질 수 있지. 많이 갖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원 전부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부인, 가족들 전부 다 묶어서 총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 세 가지 이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전에는 보세요. 전에는 농업인이 농업진흥적 이외의 농지를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요. 이 규정이 없어 있다고 그랬죠.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 상한이 없다. 그래서 소유 상한은 이 세 가지 규정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이건 농지 뭐라고요? 실수요자 증명제도라고 그랬죠? 실수요자 증명제도. 이 농지 취득자 있으면 우리 공법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중개사법에서도 출제가 돼요. 자,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내가 농업 경영할 자이다. 다시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줘야 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각하시켜버립니다. 각하.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을 수 없다는 거죠. 농업인이 아니면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농지 취득 자격증 보시면 거기 발급권자 누구라고요? 시, 구, 읍, 면장. 누가 발급한다고요? 시, 구, 읍, 면장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 구, 읍, 면장입니다. 시, 구, 읍, 면장. 여기에 꼭 뭘 집어넣을지 시장 군수를 집어넣어요. 군수가 아니야. 군에서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읍장 면장한테 받아요. 읍장 면장 시구 읍면장. 그래서 이거 자주 출제됐습니다. 시구 읍면장 군수가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읍장하고 면장님까지 나오죠. 이제 공법에서 면장. 시골에 하면 면장이 어떤 유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농지치 때문에 시구 읍면장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넣기로 신청돼 첨부해야 되는데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농지취득자금 발급 대상 예외 나오죠.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법에서도 보세요. 등기법에서 여러분 소유권 이전 넣기를 신청할 때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농지취득자금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출제 자주 되죠. 또 농지법에서 중개사법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가끔 나오죠. 또 농지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등기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법 돌아가면서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나 기준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기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나오는데 자, 이해하세요. 전부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공용이니까. 공용은 뭐니까? 만능이니까. 두 번째,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있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없다? 여러분 민법에서 상속은 뭘 상속받는 겁니까? 뭘 상속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상속은 말이죠.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그렇죠? 피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인이 이어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이어받는 거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재산도 상속받고 채무도 상속받고 그 사람의 고통도 그 사람의 행복도 다 상속받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이 종전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포괄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민법상 포괄승계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 이 상속하고 또 뭐예요? 포괄유증하고 또 회사합병 있죠. 회사합병.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상속, 그 다음에 포괄유증, 그 다음에 회사합병.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3번 농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의 경매에서 유찰된 담보농지 나왔죠. 담보농지 아까 배웠죠. 담보농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농지 등은 받을 필요가 없죠. 뭐는 받는다? 경매는 받는다.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기획번 한국농어촌공사 노지를 취득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받을 필요가 있겠나요? 없죠. 한국농어촌공사라면. 그 다음에 쭉 내서 리을번 토지 수용.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받을 필요가 있겠나요? 토지 수용은 도로 건설한다. 공원 조성한다. 이런 목적 수용하는 거죠. 이거는 또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6번 농업법인은 뭐예요? 합병. 법인은 합병 나오죠? 아까 포괄승계죠?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금 발급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다. 받아야 안 받아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다. 농업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농업인도 받는 것이고 농업법인도 다 받아요. 농업인도 받고 농업법인도 받아. 단 농업법인 합병을 안 받는다고 그랬지. 농업인 받아요. 예? 농업인 받는다고요. 농업법인도 받는다고요. 합병을 안 받아. 그 다음 공유농지 분할 있죠? 분할을 안 받아요. 여기 보세요. 이 농지가 갑과 을이 뭐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 얼마? 2분의 1. 소유권이 몇 개야?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야. 한 개의 소유권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현물 분할했어. 그럼 이거 갑의 거, 이거 을의 거, 이거 분할이 됐다고요. 소유권이 하나 늘어났죠. 그러나 이런 신규 취득이 아니죠. 이건 민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소유의 형태가 공동소유에서 단독소유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잖아요. 소유의 형태가 공동소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이 아니죠. 발급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시효완성 나오죠. 시효완성 반담반다.
이게 뭐죠, 여러분? 민법상 취득시효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제도 있죠. 남의 토지를 평원 공연하게 소는무과실로 10년 동안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내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그거 내 거 되죠? 네? 자, 남의 토지를 어떻습니까? 내가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가 몇 년?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내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나에게 소유권이 인정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부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점유부취득시효. 민법 245조 1항. 맞죠? 반면에 남의 농지를, 남의 토지를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선임무과실로 점유하게 되면은 10년 뒤에 내게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이게 뭐다? 등기부취득시효라고 그래. 등기부취득시효.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 하더라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사실상 계속 권리를 행사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보다는 너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취득시효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득시효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차익점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요? 왜? 농지 취득 차익점에 너 농사 지을래 안 지을래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보여줬죠.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몸으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취득할 때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9번에 환매 나오죠. 환매. 여러분 환매라는 게 뭔 줄 아시죠?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 농지를 처분했다 제 농지 제가 다시 사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 그 밑에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보죠. 여러분 농지에 전용 있죠. 농지 전용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후에 취득하는 겨 농지는 협의 후에 취득하는 겨 이렇게 나와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받고 농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농지를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건설 목적으로 여기 취득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왜냐하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했다도 여전히 농지죠. 받아요. 농지는 협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협의는 항상 누구라고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아셨죠? 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주말, 체험, 영농 있죠? 또 여러분 시험, 연구, 실습지 있죠? 이런 것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혼돈 많이 합니다. 받아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농지잖아요. 농지니까 받아요. 시험 연구 목적으로 취득하는 게 농지잖아요. 받아요. 단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오는 것이 이들은 직접 농업 경영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안 합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 농지용 허가 신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시험 연구 목적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농지 취득장 발급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받아. 단 이 사람은 농업 경영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신청만 하면 바로 이건 이틀 이내 발급이 됩니다. 아셨죠? 요 세 가지 반대로 꼭 기억하세요. 경매는 받는다 안 받는다? 경매는 받는다. 담보농지 취득은 안 받는다. 농업법인이 취득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농업법인 합병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발급 절차 보겠습니다. 발급할 때 뭘 작성한다고?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이 농업 경영서 내가 농업을 어떻게 경영하겠다 경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이 농업 경영서 뭘 기재되는가 이거 좀 봐둘까? 이게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첫째 뭘 적는다? 농지 면적을 적어요. 면적.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면적은 얼마여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하면 면적이 얼마야 돼?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그렇죠? 반면에 내가 주말 체험용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그래야 발급해 주는 겁니다. 농업 경영 목적일 때는 적어도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주말 체험용 농업 목적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고. 면적 적어줍니다. 두 번째 2번 뒤에 장비 등의 확보 방안 나오죠? 장비 등 확보 방안. 자,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내가 이 농지 취득해서 이걸 어떻게 또 확보 방안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이용 실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를 어떻게 이용했다. 이용 실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규 취득하는 경우는 1번과 2번만 기재해주고요. 이미 기존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3번까지 기재하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제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발급을 안 해줍니다. 자, 기재사항 3가지. 첫째 뭐예요? 면적. 두 번째 장비, 시설 등 확보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농지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 이용 실태. 이용 실태 3가지를 적어준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밑에 농업경영서 작성 의무 면제 나오죠? 이건 뭐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으려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죠. 자, 1번 보세요. 1번 뭐가 나오죠? 밑에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만 밑줄 하나.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 2번 주말 체험용 농업 목적. 3번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허가 신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5번 기억하세요. 5번이면 얘기할까? 평균 경사율 얼마? 15%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이게 영농, 여건, 분리농지. 영농, 여건, 분리농지. 4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영농, 여건, 분리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지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이 농지 취득자면 시구 읍면냐 때 신청하면 며칠이나 발급했냐?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요. 4일 이내에 발급했는데 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때는 발급 신청만 이틀 이내에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이틀 이내. 자, 4가지. 첫째 뭐라고요?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 두 번째 주말 체험용 농업 목적.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협의는 안 받는다고 그랬죠? 허가 신고. 그 다음에 영농, 여건, 분리농지. 이 4가지 경우는 발급 신청 바로 나온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발급 요건은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소유권한 등기 신청 시 첨부 나오죠? 자,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고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첨부하지 않게 되면 등기 신청을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거 제출 안 했다.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기각한다, 각한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아십니까? 등기법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각하는 뭐고 기각은 뭐예요? 각하는 대통령 각하할 때 각하고. 에? 기각과 각하 용어. 각하하고 기각하고 용어 앞으로 구분해서 쓰세요. 앞으로 자주 나올 얘기니까.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의 결여.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 각하. 더 쉬운 말로 해볼까? 문전박대. 그냥 문 밖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서류가 빠졌다. 서류에 기재사항이 빠졌다. 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했는데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 이런 게 받아주지 않는 거,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 기각은 뭐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구비를 했는데 뭐가? 실질적 요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다. 네가 주장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 이걸 기각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문 밖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한 푼 주시오라고 이렇게
국어를 해요. 이때 문 밖에서 네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문 밖에서 내쫓아버린 걸 뭐라고 그래? 각하라고 그래. 한 분 주세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 봐라.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한참 얘기를 듣더니 야 그냥 가라. 네가 주장은 전혀 설득력 없다. 이게 뭐야? 기각이라고 그래.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등기법에서 함부로 기각이라는 표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우리 등기관은 무슨 권한이 없어? 실질적 심사권이 없잖아요.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주장을 받아준다 안 받아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으면 전부 다 뭐야? 각하지. 그러니까 너 서류가 빠졌으니까 여기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았으니까 너 등기를 안 받으겠다는 기각이야 각하야? 각하잖아요. 그래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각하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게 등기관 등기 신청 각하시킨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이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입니다. 다시 자 교재미 마시고요. 뭘 공부했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소유의 조건이죠. 이건 말하고 농지 실수요자 증명제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실수요자로서 농지를 취득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시, 구, 면자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지 않게 되면 등기 신청이 각하된다. 이때 시, 구, 면장은 며칠 이내? 4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며칠 이내? 이틀 이내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단 여기서 어떤 경우에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암기하지 마시고 왜 발급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상속 발급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포괄성이니까. 고로 뭐예요? 포괄, 유증도, 회사, 합병도 마찬가지다. 농업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농업법인? 받는다. 단 농업법인의 합병은 안 받는다. 그러죠? 자, 그 다음 경매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담보농지 취득? 안 받는다. 담보농지 취득은 안 받는다. 담보농지 취득은 안 받는다. 자, 공유농지 분할? 안 받는다. 왜? 소유의 형태가 공동소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매? 안 받는다. 내 농지 내가 되찾아놓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매립농지 취득? 받지 않는다. 토지 수용? 받지 않는다. 농지 전용 허가신고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신고 받는다. 주말체험용농? 받는다. 시험 실습지? 받는다. 단 뭐가 필요 없다?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때는 며칠에 발급해준다? 이틀 이내에 발급해준다.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자, 이게 농지취득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